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제가 2013년부터 이제 방송을 규칙적으로 했는데, 물론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이긴 하지만, 해마다 13년도부터 그러니까 벌써 한 8년째 요맘때 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인사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늘 풍요로워야 될 한가위가 벌써 다음 주입니다. 하여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몸과 마음, 뭐 정신 모두 피폐해지셨겠지만 그래도 기운 내셔갖고 뭐 이번에 저도 못 갑니다. 부모님 뵈러 못 가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님께 좀 안부 인사 다 드리시고요. 자, 오늘도 이진우의 돈 버는 부동산은 재밌는 주제로 또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집을 계속 짓는데 왜 집이 부족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부 위정자들이나 정부 여당에서 이런 주제를 갖고 얘기를 많이 하죠. 공급이 안 모자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맞는지 틀린지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부동산 투자 또는 실거주,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 지식을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광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 집이 부족할까? 이게 뭐 자가 보유율, 자가 점유율, 뭐 주택 보급률 이런 얘기를 갖고 통계를 뭐 말도 안 되게 쓰는 분들은 그런 얘기들도 하는데 맞는지 틀린지 좀 까주시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녁 식사를 그 주식 전업 투자자하고 한번 했어요. 예. 근데 이분이 도저히 이 주택 시장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니 보면 집을 계속 짓고 아파트도 여기저기서 짓는 것 같은데 왜 집이 부족하냐 이거죠. 왜 전세가 오르고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뭐 헝가리 가서 사시면 되겠네요. 아니 그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구는 별로 안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연간 해봤자 인구가 한 뭐 10만 명 정도뿐이 늘고 있지 않으니까 거의 정체 상태인데 네. 근데 새로 계속 보면 집을 짓고는 있어요. 1년에 뭐 한 50만 채 가까이 짓고는 있거든요. 그럼 집이 남아 돌아야 될 것 같은데 왜 집이 부족하고 지금처럼 또 전세 난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면으로 충분히 비전문가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고요. 이게 상당히 복합적인 문제고 예민한 문제고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허수적인 통계를 쓸 때 주로 인용되는 것들이 바로 집 공급 문제, 뭐 소유 문제 이런 얘기를 많이 쓰잖아요.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뭐.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인구는 잘 늘고 있지는 않은데 인구는 우리가 지금 연간 출생자 숫자하고 연간 사망자 숫자가 거의 이제 비슷한 수준까지 왔을 거예요. 연간 뭐 한 40만 명 안쪽으로 30몇만 명이 태어나고 또 사망자 숫자도 한 30만 명 가까이 되니까 그 인구가 잘 늘지 않죠. 요 대목에서는 우리 CG를 좀 통계청 자료를 띄워놓고 한번 시청자들 보시면서 얘기하시죠. 예, 그러시죠. 그래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이민 나가는 인구하고 들어오는 인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유출에 대해서 유입이 조금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순유입이 한 1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인구는 현재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예. 인구 주택 총 조사를 했는데 통계청 자료입니다. 예, 통계청에서 집계를 해본 결과 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5,178만 명. 그 중에서 수도권 인구가 거의 딱 절반, 50%가 됐고요. 그리고 외국인 인구가 3.4%. 그다음에 내국인 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15.5% 이렇게 구성이 됐고요. 이게 사상 최초죠. 수도권 인구가 14개 시도보다 더 많아진 인구수가 많아진 거는. 이 통계는 거의 계속 근접하고 있었는데 네.
사실 그 뭐 혁신도시 이런 걸 하면서 네. 수도권 그 인구 분산을 시키려는 여러 가지 정책을 그렇죠, 해서 그렇죠. 인구가 분산될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참여정부 이후에 했지만은 계속 수도권 인구는 그래도 계속 조금씩 늘고 있었던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50%에 도달을 했고 예, 예. 지금 추세라면은 이제 앞으로는 수도권 인구가 뭐 한 10년 정도 더 지나면은 거의 뭐 한 53, 4% 정도.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곽 대표님. 이걸 주셔갖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50.031%가 수도권 인구인데 전출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이겠죠. 아니, 그러니까 서울로 전입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시도가 어딘지 아세요? 시군구나 다 포함해서. 전국에서요. 네. 글쎄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도 여전히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부산이 가장 많대요. 수도권에 그래요? 유입되는 인구가 14,000명이고 경남이 13,000, 대구가 12,000. 수도권 이제 전입 인구, 수도권으로 전입 인구가. 예. 그리고 이제 세종시만 수도권에서 전출 인구가 이제 조금 있긴 한데 그래서 작년에 83,000명이 전입 인구가 더 많았다고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이제 전국의 인구가 그 각 대도시 지방으로 예. 보면은 호남보다는 영남 인구가 더 많거든요. 예, 예. 그 부산 대구 인구가 광역시 중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서울로 유입된 인구가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총 가구 수가 현재 그 작년 2019년 기준으로 2,089만 가구고요. 그 중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51.1%. 그다음에 1인 가구가 처음으로 이제 30%를 굉장히 돌파해서 많이 늘었네요. 30.2%. 그리고 이제 평균 가구 원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예. 우리가 7, 80년대에는 가구 원수가 뭐 4인 가족 기준 뭐 이랬잖아요. 5인 가족, 4인 가족 예. 이랬었는데 이제 2.39명이에요. 예, 예. 평균 가구 원수가. 그다음에 가구 수가 2,089만 가구인데 총 주택 수는 1,813만 채가 됐거든요. 예, 예. 그 중에서 아파트가 62.3%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 연도가 20년 이상 된 게 48%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가구 수는 2,089만 가구인데 주택 수가 1,813만 채면은 이게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주택 보급률로 따지면 굉장히 적은 그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은 다가구 주택 때문에 그렇죠. 그래요. 다가구. 이제 가구라는 거는 이제 사실상 생활을 같이 하는 단위로서 따지는 거기 예, 때문에 그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채 주택에 많은 가구가 살게 되니까 4-5 가구씩 보통 살고 예, 하니까. 이렇게 됐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전국적인 주택 보급률로 따지면은 100%에 근접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좀 못 미치죠. 96% 정도. 예, 서울이 한 95점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가 아직은 주택이 좀 부족한 편이에요. 뭐 총량 자체가 일단 부족한 거죠. 그렇죠. 이제 주택 보급률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는 이제 100%에 근접해가는 수준이지만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보통 한 110에서 120% 정도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빈집이 네. 한 10에서 20% 있다는 그럼요. 얘기입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사실 농어촌 가구 그 주택들 보면은 시골 가면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그러나 도심에는 적어도 도심에는 빈집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오늘 뭐 주제로 돌아온다면은 이렇게 매년 한 그 5, 60만 채씩 짓고 있는데 그러면 집이 부족할 리가 없는데 왜 요즘 막 이렇게 전세난이 심각해지고 늘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느냐.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 하지 더 나쁜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은 많이 있기는 있어요. 빈집도 있고 있는데 내가 살고 싶은 집, 쓸만한 집 이런 게 부족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진 않아요. 만약에
절대량이 부족하다면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지만은 지금 절대량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예, 예. 말하자면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도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은 뭐 아파트는 몰라도 뭐 연립 다세대라든가 단독이라든가 이런 데 낡은 곳들 이런 것들은 빈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량의 부족은 아닙니다. 저는 아까 그 도표난 통계청 그거 갖고 모든 게 다 이야기가 풀릴 것 같아요. 일단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더 많아졌고 수도권 인구가 많아진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직업 때문이고 그죠? 그러면 직업을 찾아서 수도권을 오는 분들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이 공급이 된 게 아니고 그 주택 절대량을 잡는 것이 전국 평균 주택 보급률 뭐 이렇게 따져버리니까 실제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집을 더 용적률에서 위로 축약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한 결과치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량만 놓고 딱 따져서 집이 부족하지 않다. 그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미국의 경우에는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그렇게 120%에 근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연간 신축 주택이 거의 600만 채씩 판매가 되거든요. 그럼 집이 남아 도는데 그럼 집 지을 필요가 없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또 주택이라는 거는 내구 연한이 있기 때문에 노후주택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한 뭐 40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살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신규 주택이 필요한 거고 우리 주택이 1,813만 채래지만은 정확하게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어바웃 한 2천만 채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40년의 내구 연한을 갖고 있다면은 연간으로 따지면 뭐 40년이면 2.5%가 연간 멸실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멸실 통계가 정확치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멸실되는 것만 봐도 한 50만 채 정도는 지어야 되는 건데 사실상 멸실.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인구는 한 10만여 명뿐이 안 늘지만은 현재 뭐 1인 가구 증가가 거의 뭐 한 25만 정도 되고 전체적인 가구 수의 증가도 한 30만 가구 정도. 그러니까 인구는 잘 안 늘어도 가구 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뭐 연간 지금 결혼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요. 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0만 쌍 이상이 결혼했는데 아마 올해 통계 내 보면은 크게 줄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혼인 신고들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실상 한 30만 쌍 정도는 결혼을 하건 동거를 하건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주택이 또 필요한 거고. 그럼 돌아가시면은 그분들은 집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두 분이 동시에 돌아가시질 않아요. 그렇죠. 한 분 돌아가시면 한 분이 그 집에 또 살아야 되거든요. 아직은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주택 보급률이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은 지금보다는 주택 재고량이 한 20%가 더 늘어날 때까지는 주택 공급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 정도가 빈집이 있어서 우리가 이사를 다닐 때에도 뭐 빈집에 들어가고 또 집이 하나 비고 이런 식으로 이사가 되는 거지. 지금 뭐 서울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데 도심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사를 한번 가려면은 당일날 이 집 이사 들어가고 다음 집 이사 가고 이런 식으로 줄줄이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 사고 터지면은 뭐 엄청나게 큰 문제가 당일날 뭐 잠금이 안 된다든가 하면은 막 사고가 터지고 하나 이런 일들이 없으려면은 지금보다는 신축 주택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뭐 지금 좋은 집을 지으려면 도심 재생을 해야 된다. 정비 사업을 뭐 도심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신도시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 지금 3기 신도시 얘기하지만 3기 신도시가 빨리 추진될지 늦게 추진될지 모르지만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봐요. 아직은 더 지어야 될 단계예요. 우리가 선진국 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전세 대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질문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전세 사는 사람들은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게 아닌데 어떻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했다고 해서 갑자기 전세 대란이 일어나냐. 말하자면은 뭐 어떤 사람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세입자가 쫓겨났다. 그러면은
그 세입자는 전셋집을 또 구하겠지만은 집주인은 자기 집을 비워놓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면은 하나는 집이 비고 한 사람은 집을 찾아 나섰으니까 그러면 마찬가지 아니냐. 이게 전세 대란이 일어날 근거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견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이런 제도의 변경, 뭐 규제 강화 뭐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의 지역별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 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전세난이 조금이라도 심한 지역일수록 전세값이 많이 뛸 거고 그런 지역일수록 오히려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본인이 글로 들어와 버려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급지로 따지면은 A급지, 학군 좋은 지역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럼 그렇죠. 거기서부터 전세난이 더 심화되는 거예요. 내버려뒀으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가 이런 제도의 변화 때문에 지역별 문제를 오히려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 시간이 지나면은 뭐 급지가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겠지만은 일단 생기지 않을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지금 입주량이 내년 이후에 급감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은 사실 이런 임대차 2법, 3법 이런 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이런 것들이 절대로 그게 이게 임대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 타임에서 또 통계 자료 한번 보시죠. 이거는 이제 공급량에 관한 자료인데요. 그 난리쳤던 15, 16, 17에 공급했던 입주가 19년을 정점으로 얼마나 급감한지 표로 저희가 설명이 되는 이 자료고요. 요거는 뭐 이런 것만 봐도 금방 알죠. 뭐 예를 들면 준공이 18년도에 62만 6,889가구였는데 19년도에 51만 8천호 급감하죠. 그럼 2000년 통계 나오면 뭐 더 줄겠죠. 지금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곽 대표님 얘기하시는 저는 글쎄요. 저는 그런 부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전진단 강화 이런 것도 이제 곽 대표님 상기 신도시 쪽을 얘기하신 거고 저는 도심의 이제 정비사업 이런 것들도 지금 그 예타면제나 이런 거로 SOC 시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기존 도로인데 우회 도로나 좋은 도로들 많이 낳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그렇게 불효불급한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자원들을 세금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왜 꼭 안전자 40년, 50년 돼야 집 허물러야 돼요? 더 좋은 집 지려고 허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각자 그 집 주인들 이제 조합이 결성되면 예. 조합원들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재건축을 하면은 집값이 뛴다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집값 뛸까봐 그런 걸 못하게 하는. 초기에는 곽 대표님 늘 하시면 초기에 집값 뛰는 거는 부작용이 당연히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순작용으로 가면 공급량이라는 순작용으로 가면은 집값이 더 안정되는 거잖아요. 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래서 저 뭐 늘 주장하는 게 시장 기능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요. 좀 시장 기능이 없어졌거든요. 예, 아예 없어졌죠 지금. 그래서 이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고 요즘 보면은 이제 전세 매매가 역전되는 곳들이 막 나오거든요. 특히 뭐 이렇게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매매로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값이 오히려 더 비싼 주거용 오피스텔이 생기는데 이걸 뭐 간혹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투자가 되겠느냐? 제가 볼 때는 뭐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취득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요. 뭐 보유 비용도 많이 부가세 들고. 내야죠. 저 취득세 그렇게 중과해 버리죠. 그러니까 빠져야 되는 돈이 너무 갑자기 커진 거죠. 그래서 오피 같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경우는. 예, 그거를 맞아요.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다 개별적으로 다르거든요. 또 요즘에 이제 많이 주택 투자의 문이 닫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 취득세 굉장히 중요해졌지 그렇죠. 않습니까?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이제 그 취득세에 있어서는 주택수 포함되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가로 따지면은 한 뭐 1억 3천, 4천 요 정도 되는 소형 주택들이 인기예요. 근데 이런 거를 또 뭐 이렇게 이런 투자가 일어나면은 분명히 또 정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규제를 할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그런 걸 규제할 때가 아니고 그런 기능을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라도 숨통이 트이고 임대 사업을 하게 해주고 심지어는 지금 법인들 절대 주택 투자 못하게 네. 하는데 제가 볼 땐 반대예요.
지금 선진국들 다 기업형 임대로 그럼요. 가려고 하거든요. 맞아요. 기업들이 투자를 해서 많은 집을 임대주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지금처럼 투자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 절대로 안 돼. 한 세대는 한 집만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정책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진짜 큰 문제가 발생되고 그리고 앞으로 집을 지을 수도 없어요. 그럼요, 안 좋죠. 아파트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거의 망한다고 봐야 돼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저는 제도권에 있지 않은 전문가로서 봤을 때 너무 한심한 게 뭐냐면, 만약에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이 건설사들 배불리는 그 펀딩이나 여러 금융에 관한 완화된 정책을 폈으면 그걸 규제하려면 그런 걸 옥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오면 되는 건데, 이름을 다 바꿨어요.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을 공공임대로요. 그래요. 이름만 다 바꾼 것처럼. 그리고 또 있잖아요. 저희 뉴타운 처음에 나왔을 때 서울시 조례였잖아요. 그거를 2006년도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름만 바꾸고 똑같이 다 가져가서 법으로 시행한 거죠. 재촉지구라는 이름으로요. 규제를 해서 단속을 하면 될 거를 그걸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하면서 다시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웃기고 저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런 정부 정책에 꼭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 하는 것들이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만약에 공공임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을 더 활성화시켰으면 지금 이런 전세난이 발생 안 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공공은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죽기 살기로 하지 않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그럼요. 근데 거기에 우리 시장을 다 맡겨놓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대표님 그러면 집을 계속 짓는데 왜 집이 부족할까? 정답을 일단 주시죠. 쭉 늘어지다 보니까 시청자들이 왜 부족한지 모를 수 있으니까 Q&A로 하시죠. 집을 계속 짓는데 왜 집이 부족할까? 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 않은 집이라는 것은 절대량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집, 쓸만한 집, 출퇴근할 수 있는 집,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집, 이 살만한 집이 부족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것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노주택도 포함되시는 거죠. 예를 들면 현재 살던 걸 10년 살았으면 조금 새 집 살고 싶은 게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욕구 때문에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만은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시간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런 규제가 지속된다면은 이제는 정말로 절대량이 부족한 시대. 맞아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집을 계속 짓는데 왜 집이 부족할까? 우리 시청자가 다 아시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이가 그때 초등학교였으니까 방 3개짜리면 충분했는데 아이가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하면 저희도 나이를 먹어가고 조금 더 넓은 집에 살고 싶고 조금 더 우리가 현재 원하는 예를 들면 공원이 가까웠으면 좋겠어, 병원이 가까웠으면 좋겠어, 니즈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10년 된 집보다 새 집 찾지 않겠어요? 저희 저금도 잘 해놨으니까 옮기고 싶은데 옮기지 못하는 이 절대량이 부족한 시대가 왔고, 주구장창 지금 정부에서 짓는 집은 공공임대주택만 열심히 짓고 있습니다. 민간의 사적 재산권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듯한, 저희가 선택하면 안 되는 건가요? 꼭 정부가 지어준 집에 들어가야 되나요? 답답합니다. 곽 대표님하고 오늘도 좋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우리 명절 전날 찍나요? 그때 우리 그냥 얘기라도 해서 또 시청자들 한 주 걸으시면 서운하시니까 그때 찍죠 뭐. 그렇죠, 뭐 직접.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에게 좋은 정보 늘 저는 재밌습니다. 이분이랑 하면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